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프레스9이 계속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죠. 리라프고라티닙 관련되는 부분. 자, 리라프고라티닙이 차지할 시장 크기 관련되는 내용 살펴봐 드리고요. 자, 9월 첫 주차 HLB 그룹 공식 블로그 그룹 뉴스 살펴봐 드립니다.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9에서 리라포라틱 관련되는 부분에 연재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오늘도 네 번째로 리라포라티닙이 차지할 시장 크기. 그 약에서 이제 상업성이라고 하는 게 한자의 어떤 수라든지, 그 다음에 약값,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인데요. 섬유와 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FGFR2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은 경쟁자가 아직 많지 않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내용들의 이제 글에 보게 되면, 이니비트는 이제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의 경쟁자가 인피그라티닙이라든지 페미가티닙이라든지 푸티바티닙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로 FGFR2를 타켓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 이제 멀티타켓 형태로 이제 경쟁 약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라프라틱 관련되는 부분은 특히 다양한 고용암 전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 FGFR2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고용암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경쟁 약물보다는 빠르게 성장 곡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망이다. 자,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FGFR 억제제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2200만 달러, 2030년도에는 1조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간암 시장에 대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규모도 뭐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주력 적응증인 FGFR2의 융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른 어떤 부분에 유전자가 결합한다는 말이고요. 재배열한다는 부분들도 이제 다시 이제 배열을 한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단간암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단간암 시장 관련되는 부분은 한 3억 달러, 국내로 보면 한 4천억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2차 치료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되면 뭐 1차 치료제까지 이제 뭐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범 FGFR 억제제가 푸티바티닙, 페미가티닙, 어다피티닙, 닙은 다 경구형입니다. 경구형 치료제로 다 이제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라프라틱 같은 경우에는 FGFR2의 융합 재배열 단간암 적응증을 승인받은 후 FGFR2 변형 고용암 전반에, 그러니까 이제 임상 이상에서 여러 코트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 값이 나왔기 때문에 투모 아고노스틱 이제 치료제로 진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키투르다라든지 에너투 같은 이제 암종물문 치료제였던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장 규모가 담간암을 벗어났을 때는 뭐 커질 수 있는 부분에 어떤 포텐셜은 있겠죠. 그래서 리라프라틱은 설계 단계부터 선택적인 어떤 부분, 이 선택적으로 하는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경구일 때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부작용 없이 효과를 낸다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차별적인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약물이 근데 해당 부위에 가서 이제 결합하게 되면 이게 영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떨어집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비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결합하도록 고안됐다는 점 자체가 이 약물의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성 관련되는 혈중에 이제 인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인산 혈증이라든지 담저산성 설사 관련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부작용이 선택적인 어떤 부분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약물에 비해서 좀 낮은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쟁 약물인 푸티바티닙이라든지 페미가팁 같은 경우에는
범 FGFR, 그러니까 여러 이제 타켓을 멀티 형태로 하기 때문에 독성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여 용량 조절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푸티바티닉 같은 경우는 투여 용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는 시판후 조사 임상이 그러니까 임상 그 허가를 승인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시판 후 이제 조사 임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FDA가 이제 대부분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표된 리라포네틱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약물인 푸티바티믹이라든지 페미가티닙보다는 안전성과 치료의 어떤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뭐 독성 문제라든지 투여 용량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장점으로 지금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시장 점유율을 30%, 65%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면 거의 베스트 인 클래스로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를 만약에 확인한다면 그러면 연매출 부분은 전체 시장이 앞서 이제 3억 달러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요 정도의 어떤 연매출이 1250억에서 2800 정도. 보통 이제 항암제가 FDA가 허가받으면 통상적으로 이제 뭐 초기 한 1000억, 그 다음에 한 뭐 2, 3천억, 그 다음에 이제 뭐 블록버스터가 되면 이제 1조가 넘어가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추정을 하면 이 정도 수준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그 고용암 전반으로 암종불문으로 이제 되었을 때는 기타 고용암 쪽에 FGFR 관련되는 부분 해당되는 뭐 췌장이라든지 폐암 쪽이라든지 유방암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임상의 최종 데이터의 발표에 따라서 매출 관련되는 포텐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대상 암종이 지금 많기 때문에 전체 어떤 시장 규모를 뭐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FGFR의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암종불문의 치료제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질 때 이제 이 부분의 어떤 포텐셜도 주가에도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9월 첫 주차에 HLB 그룹 뉴스에서는 제약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제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요 배너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칸첼 관련되는 부분. 연골 조직 성분인 뮤코다당. 이게 뭐 콘드로이친 항산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잘 익숙하신 뭐 글루코사민이라든지 히알루로산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백질하고 이제 결합한 형태로 연골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들이 연골의 어떤 탄력성이라든지 촉촉함을 뭐 유지해 주는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출시되어서 네이버 쇼핑 랭킹 1위까지 오르면서 네이버에 보면 이 칸첼 관련되는 부분이 한참 많이 떴던 어떤 부분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40만 개 돌파 뭐 기사 내용이고, 두 번째로 보면 글로벌 쪽에서도 이 기사도 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이 이제 김강재 글로벌 대표입니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상장사죠. 예, 상장사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국상 의원은 이제 뭐 당국대학교 이제 기술지주 자회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이었죠. 뭐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시니어 관련된 헬스케어가 중장기적으로 좀 뭐 관심도가 높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업무 효과 관련되는 뭐 체결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금 이노베이션 입장에 보면 베리스모가 그 카티 관련해서 이제 고용암 쪽, 고용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을 뭐 순항하고 있고, 그래서 뭐 코트 4단계까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항상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제조 관련되는 부분들은 베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 이제 진입하기 위해서 GMP 생산 공정 역량을 확보하고, 그 다음 미국 동부 쪽에 이제 CMO 관련되는 부분에 맡기려면 CMO에다 이제 기술 이전을 해서
이게 전해줘야 이제 CMO에서 이 부분들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음을 기사에서는 좀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고용안뿐만 아니라 혈액안 관련되는 부분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 발표 중간 데이터하고 이제 초기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케어, 그러니까 다 이게 대부분 이제 글로벌 관련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또 이제 라이프케어 쪽 이분이 또 당뇨병 관련해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안철우 공동대표. 그러니까 HLB 쪽에 이제 인수되었던 뇌질환이라든지 이런 이제 대사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장기적으로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제법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만 포텐셜 관련되는 부분들은 있는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좀 선택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의 HLB 생활건강의 모회사가 이제 HLB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뭐 마스크팩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재무적으로 이제 매출단에는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주가가 이렇게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면 HLB 본주라든지 제약 같은 경우는 큰 흐름이 여전히 없는데, 테라피틱스가 좀 이제 거래가 그래도 지난주 목요일도 금요일도 좀 거래가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주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8월 달에 이제 250만, 60만 주 넘었던 그 이후로 지금 가장 큰 거래가 또 형성되면서 양봉이 되면서 거의 지금 2달 가까이 스퀴즈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일단 종가상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거래가 조금 그래도 실려가지고 종가상으로 넘어갔고요.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 고점이 25,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5,000원이 80%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90%짜리가 2,500원대였는데요. 3,000원 언더에서 그 부근에서 일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어떤 부분의 어떤 기대감은 높아지는 어떤 국면입니다. 그래서 테라피틱스가 HLB 그룹주 중에서는 HLB 제약과 더불어서 가장 주가 탄력도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국 CO2 관련되는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 관련되는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을 상당 기간 좀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어떤 구간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격대에는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거래가 들어왔던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좀 시가총액이 낮은 계열 종목에서 먼저 조금 움직임이 바닥 탈출 관련되는 흐름들이 매수권에서도 좀 진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21 이평을 좀 올려주는 양봉이, 거래는 여전히 크진 않습니다만 몸통 중심의 양봉이 일단은 났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노베이션이 이제 뭐 목요일부터 해서 단기간 거래를 조금 주도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순환매가 HLB와 제약까지 조금 이어지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여전히 좀 소외를 보여주고 있죠. 계속 이제 신저가 흐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HLB 제약, 생명과학까지 이제 양봉으로 이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이번 주에 좀 확인해야 되었던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